오늘 미국 주시장 3대 지수가 다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최근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튠을 만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다시 머리를 들게 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다, 혹은 테슬라, 이거 테슬라입니다. 관련해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 때문에 급락했다는 보도들이 어제 나왔었는데, 사실 아직은 강도가 살아있어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자 심리가 아직은 잘 살아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표들이 오늘 뭐가 잘 나왔냐면, 뭐 하나씩 보면 미시건 심리지수, 컨퍼런스 보드 심리지수를 보면 미시건 심리지수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위로 튀었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인데 조금 힘을 잃고 깔딱대고 있다가 급등하면서 109.7로 끝났고요. 미시건 심리지수도 여기서 급등해서 위로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심리지수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는 밑으로 급락했는데, 급락한 게 아니고 밑에서 깔딱대고 있는데 50 초반대에서 심리지수는 개선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심리지수인데 이 반등세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소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리지수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게 긍정적인 거냐, 최근 석유 가격은 머리를 못 들고 있는데 가솔린 가격은 꼬물딱꼬물딱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리지수가 조금씩 들린다는 얘기는 이게 PC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죠. PC 물가지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솔린도 마찬가지죠. 물가지수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 더 보면 최근에 주택 판매가 급등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택 공급업자들 심리지수 괜찮아지고 있고, 주택 판매나 허가, 착공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주택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렌트비가 미국 중위소득자들의 가처분 소득의 30%를 내야 되는 수준까지 육박해서,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소득이 일정 부분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실거주용 주택 구매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러면서 잠깐 주택이 들렸잖아요.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실거주용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모두 다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주택가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실질이고요. 이게 이제 명목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이제 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트는 뭐냐면, 이게 미국의 CPI 지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중감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빨간 게 미국에서 판매된 중앙값 주택의, 미국에서 판매된 주택의 중앙값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 추세적으로 이제 쭉 밀고 올라오면 이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비의 압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최근 보면 이 주택가격이 내려오면서 뭐 여러 가지 요건이 합해서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얘가 들려 올라가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주택가격, 주택 거주 부분의 물가 압력하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면서 석유 부분의 물가 압력, 그리고 심리가 호전되면서 작동하는 물가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연준이 7월 달에 0.25 더 올려서 5.2에서 상단이 5.5까지 올라갈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전문가는 이제 이 9월 달부터 보면 5.5가 가장 높은 상단이에요. 지금 11월 달 거 봐도 5.5하고 5.25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올리는 걸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7월 달 이후에 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면 7월 이후에 그 위에도 인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뀔 것 같거든요. 이게 주식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왔고, 물론 작년에 많이 깨졌기 때문에 올해 올라온 게 있긴 하지만 그 강도가 경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비해서.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이게 보시면 이거 이사벨렛에 나온 데이터인데 도이치방크에서 미국의 경기 수축 국면의 향후 가능성을 예측을 했는데 12개월 뒤 이내에 12개월 뒤에 100%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 수축을 여기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뉴욕 연준에서 측정한 건데 이거는 현재 한 70% 가까이 됩니다. 예, 70% 정도 되죠. 이 정도 수준이면 이미 과거에 경기 수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때입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3년 국채 수익률을 뺀 요 스프레드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컨퍼런스 보도에서 4월 12일 날 뽑아낸 미국의 경기 수축 가능성 12개월 이내 보시면 이거 99%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주가가 작년에 많이 내려온 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세게 들렸다는 거는 사실 이 주식의 강도가 너무 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듀러블구스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 상당히 기대하고 다르게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년 동기 대비 급등했죠. 내려오다 말고.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이게 코어입니다. 코어. 이게 그러니까 운송 관련 주문을 뺀 걸 보면 다시 밑으로 마이너스 0.3 빠졌고 이게 코어들 이게 핵심 내구재. 그다음에 이게 전체 내구재인데 전체 내구재는 들려 올라오고 있지만 핵심 내구재는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거 그러니까 운송하고 국방 뺀 이게 코어입니다. 요건 합한 거고. 근데 이게 핵심 내구재는 밑으로 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항공기나 혹은 국방 관련된 것들이 이 내구재 주문을 위로 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소비자 내구재거든요. 소비자 내구재인데 보시면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내구재 주문이 항공이나 국방 쪽에서 있는 게 지금 떠받치는 것 같고 특히 항공이 그거 이외에 전반적인 내구재 주문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전체의 제조업, 도소매 합해서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고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 계속 줄고 있고 재고도 지금 머리를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 조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 제가 기사를 읽은 것 중에 보면 뭐 강세론자하고 약세론자 둘이 맞붙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 근데 강세론자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운전자본이나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 기업들이 줄지 않아서 아직 조정 국면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향후에 강세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기사를. 근데 이게 재고 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재고 조정이 시작된 건 아니죠. 아직 하락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조정에 진입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기업이 운전 자본에 약간 지금 확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PMI 지수도 아직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나온 대로 보면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아랫방향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들린 게 있긴 해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가 들리긴 했거든요. 근데 들린 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전 분기보다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이. 이거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달 5월달하고 6월달하고 차이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떨어지는 폭이 뭐 3포인트 정도씩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급락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2.5대 있다가 48로 급락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경기가 나홀로 호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도 깨지고 있었는데 제조업이 깨져서 지금 올라오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서비스업 쪽도 조금씩 깨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요번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아졌고 미국의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반대하면서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음 달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제조업이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현재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부분적으로 이상한 것도 이거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 계속 고용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이클 후반부에 가면 이 해고들 그러니까 이게 실업수당 청구하는 거거든요. 신규로 해고 청구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이클 후반부에 가면 이 계속 청구하는 사람들이 노이즈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물론 취업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해고와 취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규 실업선한 청구건수거든요. 4주 이동평균선입니다. 녹색이. 보시면 바닥 찍고 올라왔다가 조정받는 것 같더니 다시 올라가고 다시 뚫고 올라갔죠. 요 전체적으로 고용되는 숫자, 여기 있죠. 고용되는 숫자가 이게 감소세로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미국이 확연하게 수축의 패턴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그리고 요거 이외에 하나 더 볼 게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고용하고, 요 파란 건 뭐냐면 고용 숫자에서 해고 숫자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고용된 숫자인 거죠. 그다음에 요 빨간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빨간 게 고용이고 연두색이 해고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고용과 해고가 이렇게 크로스를 체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크로스 되죠. 연두색이 이제 파란색이 위에서, 아니 빨간색이 위에서, 연두색에서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연두색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전체 고용 숫자가 마이너스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경기 수축에 진입하죠. 중요한 거는 보시면 이렇게 둘 다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거든요. 최근 보면 트렌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게 고용, 밑에가 해고인데 트렌드가 둘 다 내려와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차를 보면 파란 겁니다. 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신규로 고용되는 숫자들이 점점점 아랫발로 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 어느 시점에 이 고용보다 해고가 더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앞에서 봤던 전체 고용 숫자가 머리를 맞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강력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지금 사실 해고되는 것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챕터 11, 9 이런 거 파산하는 숫자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파산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해고까지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고용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패턴이 보이게 되면 미국의 경제 지표는 빠른 속도로 꺼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하반기 때부터 그런 현상들이 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가 내려가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지금 추세적으로 강한 면모를 못 보이고 있는데, 그게 계속 약화되는 면모를 보이게 되면 미국의 서비스업종 고용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좀 더 빨리 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게 유로존에 이거 야르드니 리서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럽의 민간 대출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민간 대출이 지금 증가하지 않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개걸음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용 창출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이게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전분기 혹은 전월보다 더 많은 지출이 용이할 건데, 이게 늘고 있지, 전체 대출의 잔고가 늘고 있지 않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신용 창출이 잘 안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에. 얘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모든 상업은행의 상업과 산업 대출이거든요. 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요거는 글로벌 전체의 M2하고 뱅크론이거든요. 이거는 잔액이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건 잔액이에요. 잔액이고, 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감소하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일본만 지금 나홀로 호황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살짝 들렸는데, 그 들린 강도가 지금 약간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M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갔고요. 유럽 마이너스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내려오다가 살짝 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뱅크론이 이걸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 매크로마이크 데이터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파란 게 연준이에요. 점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20이거든요. 계속 빨아들이고 있죠. 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금리를 거기다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른 속도로 M2가 줄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살짝 일본이, 요게 일본입니다. 요거 옅은색. 이게 살짝 줄고 있긴 하지만 뱅크런이 늘어나고 있죠. 뱅크런이.
그러니까 그 M2의 감소율이 지금 멈추고 있는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내려왔다가 내려오고 있죠.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대출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서 중국 대출이라는 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뱅크런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강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양대 축으로 보면,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은 아직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중국 세 개의 축으로 놓고 보면 지금 두 개는 약 쥐어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중국은 쥐어짜진 않고 있지만 활발하게 뭔가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글로벌 경제가 결과적으로는 저는 수축 국면으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면 미국의 상업부동산 문제나 이런 게 문제없이 해결이 된다면 경기 수축의 하락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낮게 되면, 하락 강도가 낮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려줄 이유가 없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경기가 정점에서 강력하게 확장면을 보이지도 못하고 수축구면으로 내려가지 또 않은 상태에서 한동안 깔딱깔딱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 일이 터지면, 혹은 경제 지표가 수축 국면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면, 그때서야 경기 수축 국면이 빨라지면서 급락하고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보일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가장 안 좋은 패턴입니다. 희망 고문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주식시장에. 그러면 이제 그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 가장 수익률을 많이 낼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급락한 상황에서 자금을 밀고 들어가고 다시 금리가 충분히 빠진 상태에서, 즉 스프레드가 충분히 벌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장기적 추세 상승선을 그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급격한 경기 수축이 없어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깔딱깔딱 움직이는 형태로 큰 폭으로 주식시장이 막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파동을 치는 물결처럼, 파도 물결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급락했다가 추세적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에 쌓여 있고, 방향성 측정이 쉽지 않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도 이렇게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주 특이하게도, 예를 들면 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락다운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급격히 지워주면서 인플레이션으로 터닝했다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중간재,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 문제로 인해서 뭐 중간재라든가 최종재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 충격으로 2차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에너지 쪽에 충격을 받아서 3단 콤보를 맞으면서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보였고, 아주 급격하게 금리하고, 사실 금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 시장의 자금 수요하고 다르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끌려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끌려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신용 팽창이 전반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충분히 숙성되면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양극화를 명확히 만들어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별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혼란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가 수축하는 건 한계점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수축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그 소비자 혹은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나, 혹은 최근 상업부동산도 살짝 들려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겁니다. 상업부동산이 작년 4분기부터 들려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과거의 데이터에서 놓고 보면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스몰뱅크 쪽에 많이 몰려 있어서, 상업부동산의 스몰뱅크 쪽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SVB 사태에서 봤듯 뱅크런으로, 그러니까 건전한 상업 중소지방은행들이 뱅크런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뱅크런이나 이런 쪽이 시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보장해 줄 수 없는 건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소지방은행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대출을 쥐어짜거나 회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기 수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재는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냥 잡스러운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